하신 거 모르는 부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49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 O1, O2가 있는데 이 두 원의 둘레의 합이 12파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O1을 놓고 이런 식으로 뭐 O2를 넣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반지름은 뭔지 모르니까 얘를 R1이라고 하고 나머지 원의 반지름도 R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둘레라는 건 2파이R이니까 얘의 둘레 값은 2파이 R1 얘는요 플러스 2파이 R2 얘 둘이 더한 값이 12파이래요. 12파이. 다시 말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양변을 2파이로 약분하시면 R1 플러스 R2 값이 얼마다? 6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1의 제곱 얘는 플러스 파이 R2의 제곱인 거죠. 얘가 20파이래요. 그럼 파이로 약분하시면 R1제곱 플러스 R2제곱이 얼마냐면 20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값은 그냥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반지름이라는 게 항상 양수거든요. 양수.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6인데 제곱해서 20이다? 금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값 어떻게 되지? 4랑 2를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죠. 4, 2. 4, 2라는 거는 둘이 더했을 때 6이고 둘이 제곱합이 20이니까 4, 2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반지름의 차이는 얼마다?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네요. 근데 굳이 이거 못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미지수를 변형시켜줘야지. R1 equal 뭐 6-R2 나셔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요런 식 6-R2의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은 얼마다? 20이다. 따라 전개하시면 2R2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12R2 플러스 36은 뭐 20이다.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650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제 원인 거죠. 전부 다. 이때 수선에 내린 바를 뭐 QR이라고 했을 때요. 이 직사각형 요거의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8. 이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잡고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잡아보자. 그럼 둘레의 길이니까 X 플러스 Y의 2배 한 게 얼마다? 8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다? 4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값.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이 값이 5-Y 값이 될 거예요. 이 길이는요 5-X 값이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이 길이는 5 아니에요? 5?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5-Y 이 길이가 얼마? 5-X 그러니까 5-Y의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이 콜 얼마다? 25라는 거 아실 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 미지수로 좀 바꿔주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Y 대신에 4-X를 가져갑시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이 콜 25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2X제곱 얘가 2X고 10X니까 마이너스 8X 25에다가 1 더하니까 26은 얘가 몇이다? 얘가 뭐 1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굳이 어렵게 풀지 않아도 되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값.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X 얘가 2X니까 마이너스 8X에다가 25 통침 이렇게 되겠네. 값. 따라서 X값만 구하시면 될 거고 XY 값은 정답이 2분의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656번입니다. 얘만 보시면 뭐 세제곱 한 게 얼마 나와야 돼? 결론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 아시죠? 이때 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일단 이 바를 주목하셔야 돼. 바라는 건 결론은 뭐냐면 이 허근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 전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전개하시면 4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6으로 뽑으시면 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분의 얘가 4에다가 플러스 6 플러스 9가 될 테니까 따라서 1분의니까 하나만 하죠. 정답 19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건데 보시면 죄송합니다. 플러스네요. 죄송합니다. 이 값이 플러스네요. 플러스 이 값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었네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1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값. 맞죠?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죠. 헷갈리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보시죠. 일단 얘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확실한 건 지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얘 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거고요. 이 두 분의 해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고 오메가 오메가 바니까 1 요렇게 3개 4개까지 나오고 접근하실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접근해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얘는 4 오메가 오메가 바 그 다음 마이너스 6으로 뽑아내시면 그냥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 다음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대로 전개하시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에다가 얘가 4에다가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분의 9가 될 겁니다. 맞죠? 3분의 7이네요. 3분의 7 16, 3에 18, 3 36, 3에 18, 3 9죠? 9 죄송합니다. 9 따라서 정답은 3분의 7이 정답이 될 겁니다. 실수해서 미안해요. 그 다음 밑에 657번도 한번 보시죠.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 fn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거지. 요거 하는데 실제로 뭐 빨리 풀면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렇게 4개 하고 시작할게요. 1부터 넣어보는 거 지금 오메가 1 넣으면 3 플러스 2 넣으면 오메가 5제곱 3 넣으면 오메가 7제곱 이렇게 쭉 가서 오메가 4 넣으면 9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10 넣는 거 지금 오메가 몇이냐면 2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얘는 실제로 전개해보면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이 오메가 제곱 얘는요 얘는 다시 생각해보시면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는 또 오메가입니다. 구수는요 또 1이에요. 그럼 요게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얘는 얼마지? 오메가 세제곱의 7승이니까 또 끝에 딱 1로 끝날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몇 번 반복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3, 5, 7이 한 세트 9, 11, 13이 한 세트 15, 17, 19가 한 세트 그럼 21이 딱 남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 값은 0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얘 때문에. 맞죠?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이 1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661번입니다. 얘는 얘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래요. 양의 정수.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거냐면 실제로 좀 어려우긴 한데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봅시다. 알파 베타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m 플러스 2고요.
이 알파 베타 곱한 게 2m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금 구하기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m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m을요. m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m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시다. 이렇게요.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요. 그럼 식이 알파 베타 이퀄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나서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한쪽으로 한번 좀 넘겨볼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그 다음 이퀄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는 거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나 곰곰이 보시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알파가 공통이니까 알파를 빼내면 얘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건 부정방정식이니까 얘도 베타 마이너스 2가 필요하려면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플러스 4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얘가 2가 되겠죠. 맞나요?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얘가 베타 마이너스 2가 얼마다? 2겠네요. 그럼 곱해서 2가 될 수 있는 수가 2, 1,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가지밖에 없을 거고 이 케이스에서는 알파가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4 베타 값은 1 그 다음 얘는요 알파 값이 3 얘는 베타 값이 0인데 0은 될 수 없죠. 얘는 알파 값이 1 얘는 베타 값이 0 또 말이 안 됩니다. 얘가 4인가요? 4 얘는 베타 값이 4면 되겠네요. 4면 성립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가 들면 알파가 0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돼요. 근데 구하라는 건 m 값이거든요. m은 아까 여기 나와 있었지. 둘이 더한 거에다 마이너스 2 한 거니까 정답은 m은 둘이 더하면 첫 번째 이제 5, 두 번째 건 7이니까 정답은 m이 5 값이 되겠네요. 5 값. 5 값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3이 돼야 되네요. 3 이렇게 맞죠? 이렇게 푸시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 방정식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71번입니다. 보시면 얘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래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푸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근이니까 얘를 fx라고 넣자. fx. 그러면 f1 값은 1 빼기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되니까 근이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a 플러스 b는 0이고요. 똑같이 f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그러면 16 플러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4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얘를 연립해 보시면 a가 8,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fx가 어떻게 되냐면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이라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확실한 건 뭐냐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는 돼야 되겠죠. 조립제법을 해보시면요. 실제로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나머지 값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만족시켜주는 값이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요. 값. 맞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다?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 4제곱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봐? 생각해 보는 거지.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우리 계산식을 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얘 4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인가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제곱한 1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또 16이네요. 맞죠? 그럼 얘 값이 16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16인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니까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계산값을 가져가 보면 뭐 크게 어려운 값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672번입니다.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잠시만요. 네, 같이 보시면 얘가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맞죠? 3, 2랑 여기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3 또는 2라는 해를 갖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얘가 3차식이니까 해가 몇 개여야 돼? 해가 3개여야 됩니다. 3개 값. 이해되셨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뭘 해볼 거냐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에 의해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요. 그러면 조립제법이 2로 되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1 하시면 2죠. 마이너스 a 플러스 6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 맞죠? 마이너스 6a 36값 하시면 마이너스 2로 되겠네요.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로 해보시면 1 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럼 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4a니까 0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fx라고 치환해 보시면 이 f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2에다가요 2차니까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2a 이렇게요. 값. 괜찮으시죠? 근데 보시면 얘는 일단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갖는데 얘랑 겹치는 공통근이 없어요. 지금 값. 그러면 요거의 해가 뭔 소리야? 마이너스 3 또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값. 그래야지 공통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쟤랑. 그쵸?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3인 경우를 해보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9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플러스 3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2인 케이스죠.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마이너스 2a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이니까 a 값은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니까 따라서 둘이 더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682번이네요. 682번은 보시면 얘를 만족시키는 xy의 좌표점으로 나타낼 때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별표를 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문제를 제일 먼저 보시면 연립 방정식입니다. 두 개를 연립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연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계산값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빼더라도 미지수를 다 없앨 수 없고 더하더라도 미지수를 다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할 겁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서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요. 맞죠? 그 다음 얘도요. 어떻게 볼 수 있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2 이렇게요. 밑에 것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1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식이 좀 복잡하니까 치환합시다. 얘를 라지 a로 치환하고 얘를 라지 b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라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b 밑에 거는요.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얘 값이 2, 얘 값이 1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서는 식을 좀 뭔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연립을 하면 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 걸 한번 빼봅시다. 빼게 되면 a 마이너스 b 이퀄 1이거든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는 얼마래요? 1입니다. 값. 그럼 또 뭐 나오죠? 이거 또 부정방정식 나옵니다. 부정방정식.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1은 0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통인 게 뭐냐면 y가 공통이니까 y를 빼내시면 남는 게 1-x예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가 예식을 정리하시면 y는 1-x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뽑아내시면 1-x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를 뽑아낸 거죠. 그렇게 되면 남는 게 1-x y-1은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둘이 곱해서 0인 거니까 x가 몇? 1 y가 몇? 1 이런 식도 가능할 거고요. 또는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어도 괜찮잖아요. 맞죠? 또는요 x가 0이어도 괜찮아요. 0 y가 몇이면? 1이면요 값. 맞죠? 또는 x가 1이면 돼요. y가 몇이면? 0 이런 식으로 케이스 값을 조금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값. 괜찮나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좌표 평면에서 이제 1을 기점으로 나뉜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1을 기점으로요. 값. 괜찮으신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렇게 값이 나오게 되니까 요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여기서 이제 위에서 아래 걸 뺀 겁니다. 위에서 아래 걸 뺐을 때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럼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인데 한쪽으로 마이너스 1을 넘겨주시면 0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괜찮죠? 얘랑 얘를 연립해 볼까요? 공통을 뽑아봅시다. x를 뽑으면 남는 게 뭐죠? 1 마이너스 y가 남을 거고요. 뒤에서도 마이너스를 뽑으시면 1 마이너스 y가 남으실 거고 얘가 0이 돼요.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y는 0이 되거든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일단 1이 돼야 됩니다. 맞죠? x가 1이거나 y가 1이거나 이런 식으로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얘가 1,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1일 거고 얘가 1, 1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보세요. 얘네들을 보시면 얘는 항상 어차피 0 이상이거든요. 0 이상. 그쵸? 근데 둘을 더했을 때도 얘야 볼까요? 둘이 더한 게 제곱한 게 어차피 1, 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xy 값은 몇이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맞죠? 위에 거 대입하면 어때요? 성립하고 밑에 거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이어야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x가 1 요 선상에 있고 또 y가 얼마? 1 요 선상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한번. 혹시라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풀어보셨다가 안 되면 카톡방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저녁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xy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y를요 라지 a로 놓고 xy를 라지 b로 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위의 식이 a제곱 이제 마이너스 2b 플러스 a는 2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밑에 식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를 하나로 바꿔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b 이퀄 뭐랑 똑같냐면 b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거든요. 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a의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다시 말하면 a 값이 0 또는 1일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a 값이 x 플러스 y였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보자. 이런 케이스인 거지. 둘이 더해서 0 나오려면 둘 다 0인 수밖에 없어요. 값. 또는요. 둘이 더해서 1 나오려면 둘이 몇일 수밖에 없어? 이런 거죠. 함수로 나타내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나타내 보시면 x 플러스 y가 0입니다. 얘는 함수로 나타내면 y는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요. 맞죠? 두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맞죠? 다시 말하면 1이랑 이렇게 지나는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둘이 더했을 때 1이 되려면 얘가 0일 땐 얘가 1이어야 되고 얘가 1일 땐 얘가 0이어야 돼요. x, y가 서로 1하고 0이 번갈아서 가야 됩니다. 값.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오케이.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a가 0이라고 해봐. a가 0. a가 0입니다. a가 0이면 a가 0이니까 b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b가 뭔데? x, y 곱한 거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x랑 y가 이런 박스 상에 있는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이렇게요. 이 0하고 1, 그러니까 1,1하고 마이너스 1,1, 1,1, 마이너스 1,1 이 박스에 요 사이로만 들어오는 값인 겁니다. 이렇게요. 맞죠? 따라서 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넓이. 요 넓이 되게 쉽죠? 이 전체 사각형 넓이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2죠. 2에서 빼주시면 돼요. 몇을요? 요거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인 2분의 1을 빼주시는 정도인데 그래 정답이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숙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조금 어려웠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684번입니다. 얘가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데요. 맞죠? 공통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 두 번째는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위에서 알파를 빼보자. 빼는 순간 a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를 성립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라고. 맞죠? 근데 어떤 케이스죠? 이 케이스가 처음엔 알파가 몇일 수 있어요? 1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A랑 B랑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근데 A, B는 서로 같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알파가 얼마다? 1이겠네요. 1 맞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얘 공통근 1이란 건 나왔어. 그럼 얘는 근이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P래요. 얘는 근이 1이고 나머지가 Q래요. 맞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해볼까? 1 곱하기 P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C니까 B, 또 1 곱하기 Q는 A분의 C니까 A네요. 맞죠? 그러니까 둘이 곱한 게 얼마 돼?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6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근이 1이니까 1 넣어보자. 1 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죠?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면서 둘이 곱한 게 얼마래요? 마이너스 6이래. 그럼 근과 계수 관계로 볼 수 있네. A제곱
두근 더한 거니까 이거, 둘이 곱한 거니까 이거네요. 그러면 3, 2 여기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몇이다?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누구다? 2라는 거 아실 수 있네요. 맞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제곱 더한 거니까 9 더하기 4니까 얼마나 정답 13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셔서 688번입니다. 얘도 보시면 얘 두 근이 모두 뭐래? 음의 정수래요. 요게 포인트 같아. 두 근이 음의 정수래.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으면 얘가 m이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게 m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m이 a 플러스 b니까 그대로 대입해보자. 그러면 알파 베타 이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한쪽으로 이항시키시면 부정방정식이네요. 맞죠?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공통인 알파를 빼시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얘도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뽑으면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6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1, 6, 3, 2, 3, 6, 1에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요. 맞죠? 실제로 찾아보시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랑 베타 값이 마이너스 1. 이번에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베타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넘어가서 69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92번이요. 얘를 만족시킨 xy에 대해서 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맞죠? 근데 얘는 2차인데 위에 걸 보시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맞죠? 1, 2 여기 마이너스면 되는 거니까 얘가 2x 플러스 y 곱하기 얘가 x 마이너스 2y는 0입니다. 따라서 x가 취할 수 있는 게 2y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y겠네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대입해 보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54에다가 첫 번째 x 대신에 2y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6y제곱이 54니까 y가 뿔마 3이 되겠죠. 뿔마 3. y가 뿔마 3이면 x는 얼마다? 뿔마 6이 되겠네요. 맞죠? 두 번째 케이스 x에 또 몇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y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y제곱 플러스 2y제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4분의 9y제곱이 54니까요. 약분하시면 4를 곱하면 되겠고 9로 나누면 9르기 54니까 6 곱하면 y제곱은 얼마다? 24가 되겠네요. 그 y는 뿔마 2루트 6. 그럼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6이 되겠네요. 맞죠?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값에다가. 따라서 곱할 수 있는 가장 최대 값은 6 곱하기 3이거나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인 18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693번이에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 밖에 있는 점 P에서 원액은 접점을 A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BC라고 했네요. 이때 요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요 길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2x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2루트 6x입니다. 맞죠? 이거 중3 2학기 과정입니다. 맞아요? 어떤 공식이 성립하지? 이런 공식이 성립하죠. 얘 제곱은 맞죠? 얘 곱하기 얘 이렇게요. 맞죠?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증명됐던 거야. 닮은 비 이렇게 내렸을 때. 맞죠? 요각이나 이각이나 서로 같아서 닮은 비를 쓴 겁니다. 따라서 AP제곱 하신 거니까 24x제곱은 같다. 뭐랑요? 전체 길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괜찮으시죠? 요거를 전기해 보시면 24x제곱 이퀄 요식은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x 4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6이 나오거든요. 식을 정리해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17x 제곱 플러스 16은 0입니다.
뭐죠 이게? 복 2차식이 되겠네요. 복 2차식. 복 2차식은 치환하는 건데 요거 혹시 기억나시죠?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1, 1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16 또는 1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x값은 정답 몇이다? 뿔마 4랑 뿔마 1인 거야 되겠죠. 값.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x는 어때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거리기 때문에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값은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나올 수 있는 x값은 두 개일 거고 이 둘을 더한 값 정답 얼마다? 5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54번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 얘는 허근이네요. 요렇게 허근을 갖는데요. 값.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한 허근이 1 플러스 2i면 나머지 한 허근 1 마이너스 2i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알파 제곱이 이 알파의 켤레복수수랑 어떻다?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생각해보자. 어떤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놨으면 알파 제곱은 a 플러스 bi의 제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 bi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 알파 바랑 똑같아요. 알파 바는 뭔데? a 마이너스 bi잖아요. 둘이 같아지려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뭐랑 똑같다? a랑 똑같고요. 2ab는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b랑 똑같다. 그런 내용인 거죠. 양변을 약분 해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끝난 겁니다. 얘를 fx라고 넣어볼까? fx? 이 fx의 해는 3개인데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하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하나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가 찾는 어떤 실근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가 두근이니까 해보자. x제곱에 두근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입니다. 둘이 곱하면 4분의 1 둘이 곱하게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값 이렇게요. 맞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에 실근이 있었겠죠. 그 값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에 나오려면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 값만 전개하시면 정답이 P가 3, Q가 3이다. 따라서 정답 6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맞죠? 켤레복소수 관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695번입니다.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식 보자마자 알아야 돼. 맞죠? 이건 뭘 것 같아요? 얘를 만족시키는 어떤 근이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이 fx는 2차식이에요. 2차식의 해는 두 개입니다. 그 하나는 알파,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라고 하시면 둘이 더한 게 얼마다? 1. 두근 곱한 게 얼마다? 1. 여기까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게 뭐야?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fx의 구승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x 대신 x9를 넣는 거니까 x의 몇 승이에요? 몇 승일까? 18승 마이너스 x의 9승 플러스 1을요 fx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면 몫이 있을 거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1차가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얘가 0 되는 값 넣는 게 나머지 정리에 중요했던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 몇을 넣어봐? 그렇죠. x에 오메가를 넣어보는 거지. 그럼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죠. 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시 써볼까요? 얘는 f의 오메가 세제곱의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얘는 이제 오메가 18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9승 플러스 1은 얘가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얘는 얼마냐면 오메가 세제곱의 6승입니다. 그러니까 1이거든요. 1. 얘는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가 3이에요. 3. 맞죠?
따라서 A가 얼마 나와야 돼? A가 0, B가 얼마다? 3입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얼마다? 3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이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노트에 써보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카톡으로 다시 주시면 저녁에라도 다시 한번 다른 풀이식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8월 31일 1차 부등식 수업 시작해 볼게요. 부등식이라는 건 벌써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어떤 수들 간의 대소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내용이었던 건데 나머지 크게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다른 건 없고 예를 들어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한번 보시면 더 큰 쪽이 있으면 맞죠? 이건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지. 3이 2보다 큰데 2는 1보다 크니까 자연스럽게 3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대수관계가 설정이 되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어떻다? 똑같다. 그 내용입니다. 대신에 하나 조심하실 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뀐다. 이건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1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시면 결론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x값의 범위를.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문제 풀면서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부등식의 성질이죠. A, B, C, D가 실수일 때 이 실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인지 또는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소린 건데 옳은 것을 고르셔야 그 말인 거네요. 첫 번째, 둘 다 양수면 역수치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돌아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지. 2나 3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다는 건 아실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지.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3분의 1하고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 분수일 때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역수 뒤집으면 얘는 몇이 될 거냐면 2가 될 거고요.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2가 되니까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A가 B보다 크면 얘가 이거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를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는 A가 이제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일 때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이랑 마이너스 2 이런 케이스요. 이렇게 되면 C라는 어떤 실수에서 빼도 똑같냐 그 내용인 거죠.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C 마이너스 6일 거고요. 얘는 C 플러스 4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둘 다 플러스인 케이스죠. 둘 다 플러스. 얘를 둘 다 플러스인데 A가 더 커야 되니까 3이랑 1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자는 거지.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C에서 3을 2배 한 거 빼니까 C-6일 거고 얘는 똑같이 얘는 C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A가 음수고 B도 음수인 케이스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뭘로 놓고 마이너스 1로 놓고요. B를 마이너스 3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 C 값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C 플러스 2 얘는 C 플러스 6이니까 또 오른쪽이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여러 가지 나눠서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 디귿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 얘도 성립하냐 그 말인 건데 C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C가 음수. C가 음수면 양변을 음수로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부등호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부등호가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은 안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랑 다른 부분이 케이스를 조금 여러 개로 나눈다는 게 중등부랑 약간 다른 점이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더 많은 케이스인 겁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보시면 자 x에 대한 부등호를 푸세요 그 말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으로 넘기시면 a-1x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 것까지는 아셨을 텐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 이상일 때 그럼 얘는 양수겠네. 그럼 나누게 되면 x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a-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a가 1보다 작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a-1 음수일 때니까 이번에 부등호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야 될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맞죠? 마지막 a가 1인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퀄에 포함되면 안 되겠네. 가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 맞죠? 0이 0보다 작나요? 얘는 성립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또 나눠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얘 해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일단 x끼리 모아봅시다. 절로 넘겨보시면 4-a 제곱 x 얘가 작거나 크거나 같다. 뭐보다는 2-a보다는요. 근데 얘가 지금 2 플러스 a랑 2-a로 인수분해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잘 봐봐 한번. 얘는 x값이 수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근데 얘는 어떠냐면 x값이 크거나 같아요.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네,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등호가 돌아가야 돼요. 값.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나누게 되면 부등호가 돌아가면서 약분되겠죠. 이쪽은 약분되니까 남는 거는 2 플러스 a분의 1이 될 건데 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a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좀 나눠 보셔야 됩니다. 밑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이게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27번하고 28번만 좀 풀어드리면 얘도 요 값을 풀려고 하는 거니까 x를 한쪽을 넘깁시다. a-2x 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얘 값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선 a를 몇인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또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2보다 클 때요. a가 2보다 크면 부등호가 그대로 넘어가겠죠. a-2분의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그럴 땐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지? 음수니까 돌아가겠네요. 이렇게요. 마지막 케이스 a가 2가 될 때도 있겠네요. a가 2가 돼버리면 0 곱하기 x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보셔야 됩니다. 밑에 것도 보시면 한번 얘 해가 이거니까 얘도 한번 정리해볼까?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bx가 2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x는 얘로 나누게 되니까 뭐 a 플러스 b분의 2b가 될 텐데, 문제는 보시면 여기서 부등호가 돌아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가 뭐다? 음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얘가 음수일 거고 돌아가서 해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는 a 플러스 b분의 2b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제 2b 이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입니다. 따라서 4b가 마이너스 2a니까요. a는 마이너스 2b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a 플러스 b였으니까 a 플러스 b는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2b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음수였으니까 b는 양수입니다. 자동으로. 따라서 얘 해를 구하라는 거니까 bx는 a 이상인데 4a 이상, b는 양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그대로 방향 유지되면서 b분의 4a 얘가 정답이 되신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여기서 얘 값이 아까 얼마였죠? 얘 값이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래서 이 해만 대입하시면 얘 값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약분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어떤 케이스로 다뤘냐면 연립 부등식이니까 이런 거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x가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x가 3 이하다. 그럼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얘가 1 이상, 그 다음 얘가 3 이하 이렇게 그렸던 거거든요. 요 영역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부랑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아까랑 다른 것처럼 말씀드리면 케이스를 나누는 연습을 좀 풀어보셔야 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가 없는 케이스인데 얘는 아예 만나질 않으니까 해가 없겠죠.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 만났어도 빵꾸가 뚫리니까 해가 없는 거고,
얘는 하나는 빵꾸가 막혔지만 하나가 빵꾸 뚫렸기 때문에 공통인 해를 갖지 않는 거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넘어가셔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답은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부등식이니까요. 첫 번째 거 풀어주시면 2x는 8보다 클 거고 x는 4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하나 그리는 거 여러분. 나도 학교 다닐 때 엄청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4보다 크다. 밑에 거는요. 넘어가시면 3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는 3보다. 그럼 x가 1 이상이니까 따라서 얘는 1 이상이니까 여기서 막혀서 이렇게 넘어가겠네. 그럼 공통인 부분은 정답이 뭐다? 네, 이게 공통인 범위니까 x가 4보다 크다. 이게 공통인 범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시면 얘가 x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니까 절로 넘어가면 얘가 x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x가 3보다 크니까 한쪽에 3에서 빵꾸 뚫려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넘어오시면 3x고 얘가 넘어가시면 2니까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3인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13이네요. 플러스 13이니까 x는 이제 3분의 13 이하다 그 말인 거니까 3분의 13은 3보다 큰 건 확실하죠. 따라서 이쪽으로 방향성이 넘어가니까 요게 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x의 정답은 3보다는 큰데 3분의 13 이하다.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충분히 뭐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니까 아랫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건 여러분들이 푸시고 채점하셔서 이제 정답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특수한 경우의 해입니다. 얘 한번 볼까요? 얘도 되게 쉬운 거니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한번 해주고 요렇게 한번 해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보시면 3x-12 5x 플러스 2보다 작다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2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6에서 빵꾸 뚫려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밑에 거 요렇게 보시면 요 값이요. 요 값을 가져보시면 넘어가시면 2x고 2x가 6 이하니까 x는 3 이하가 되겠네. 그럼 3에서 빵꾸 막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요 값. 다시 말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큰데 3 이하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까요? 얘를 정리하신 게 3x-2니까 첫 번째 식을 정리하시면 2x가 4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니까 그려보시면 여기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이 패턴을 찾아가 보시면 4x가 크거나 같다. 2보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에서 빵꾸 막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어렵지 않게 정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이제 x는 2분의 1 이상인데 2보다는 작다. 이 패턴이 되겠네요. 괜찮죠? 아랫부분도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정답이랑 꼭 맞춰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이 패턴에서 한번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똑같은 패턴에 넘어가시면 x가 4 이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x가 4에서 빵꾸 막혀서 왼쪽으로 그려질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x가 4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꾸에서 하나 막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겹치는 부분 딱 하나인 거죠. x가 얼마? 4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그런 내용인 거겠네요.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요 식은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식을 넘어가면 3x가 몇입니까? 넘어가면 부동호가 바뀌었네요. 3x가 작다. 뭐보다는 18보다는 그러니까 x가 6보다는 작다. 그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똑같이 그려보시면 6에서 빵꾸 뚫려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케이스인 거고 밑에 거는 넘어가시면 2x가 16 이상, x가 8 이상이니까 8에서 빵꾸가 막혀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정답은 해가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려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중등부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수업에 넘쳐가면서 밑에 확인책을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 밑에 부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얘 해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주목하실 거는 얘는 지금 이퀄이 있는데 얘는 이퀄이 없거든요. 그럼 보나마나 요 두 번째 요거의 해가 아래식의 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각. 맞죠? 그럼 이제 밑에 거부터 풀어볼까요? 밑에 거부터 정리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니까요. 넘어가시면 4x가 작다. 12 플러스 a보다는요. 그럼 끝났네. x가 작다. 뭐보다는 4분의 12 플러스 a보다는. 근데 얘가 4분의 15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3이 될 거고요. 이번에 두 번째 위의 식만 좀 정리해 보시면 x가 크거나 같을 겁니다. 뭐보다는 3보다는. 따라서 b 값이 몇이다? 3이 될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연립 부등식이니까 차근차근만 풀어주시면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아요. 더한 값이니까 정답은 6이 되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밑에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7번입니다. 연립부등식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별표를 쳐 놓으시고 그림으로써 좀 풀이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림으로써. 그림이 아니면 좀 어려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부터 해를 좀 구해주시면 이제 2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4보다. 그러니까 x는 몇보다 크거나 같냐면 2 이상이라는 그래프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도 구해보시면 x가 작다. 뭐보다는 2a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건데 지금 해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겹쳐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4가 이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죠? 다시 말하면 2a-4가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아도 된다는 거죠. 왜? 같더라도 얘는 빵꾸 뚫렸고 얘는 빵꾸가 막혔기 때문에 공통인 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맞죠?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2a는 6 이하일 거고 a는 3 이하일 겁니다. 따라서 이 a의 최대값은 정답이 3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겹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림으로써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보시면 이제 238번을 좀 풀어드릴게요. 이 다음 보시면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인 해가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때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실제로 한번 전개해 보시죠. 이게 5x 플러스 5니까 식을 정리하시면 2x가 작습니다. 뭐보다? 8보다. 그러니까 x는 4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자. 4보다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걸 정리해 보시면 이 값은 이제 x가 크다는 거거든. k-2보다요. 그러면 k-2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겹쳐지는 정수인 해가 두 개라는 거니까 그 해는 분명 3하고 2일 거고 1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야 2, 3이 겹치는 거죠. 그럼 k-2라는 게 이 2랑 1 사이인데 문제는 누구랑 같아도 되냐? 그걸 묻는 거죠. 당연히 1이랑 같아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1이 같더라도 빵꾸가 뚫렸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정수인은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k는 따라서 4보다는 작은데 3 이상이다. 이런 정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 농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농도는 항상 뭘 보는 거냐면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양. 맞죠?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이렇게 염전에 물을 받아놓고 바닷물을요. 물을 증발시켜도 여기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게 문제 포인트거든. 그럼 일단 소금의 양부터 한번 구해보자. 요 두 개의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 24g이 들어있는 거고요. 얘는 14%의 소금물을 Xg 넣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이 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 소금의 양도 구해보자. 얘 소금의 양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다시 말하면 50분의 7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시작해 보시죠. 이제 두 물을 섞고 나서 소금의 양은 이렇게 되겠네요. 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소금물 플러스 소금의 양 24 플러스 여기서는 50분의 7x 곱하기 100, 이게 11% 이하의 소금물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이하다. 몇 퍼센트요? 11%. 300 플러스 x에 11 곱하기 100, 얘는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300 플러스 x분의 9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뭐 300 플러스 x랑 100 다 날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식은 뭐냐면 이제 9 이상 24 플러스 50분의 7x, 얘가 11 이하다. 요 식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답이 이제 60 이상 300 이하라는 답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240번을 한번 풀어드리면 지금 100g에 들어있는 열량이거든요. 요게 포인트인 거죠. 100g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두 식품을 합하여 200g에 섭취하여 얻은 열량이 300 이상, 단백질은 30 이상을 얻으려고 한다.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런 내용인 거네요. 괜찮으시죠? 제일 먼저 열량이니까 일단 100g이 들어있대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줄까? 전부 다? 그렇죠. 100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100으로. 100g이 들어있는 양이니까 100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럼 이 표에 있는 게 1g당 지금 열량이랑 단백질이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럼 일단 얘를 x라고 하고요. 얘를 그럼 둘이 합치니까 200-x라고 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럼 맨 처음에 열량부터 봅시다. 열량은 100분의 150x 플러스 100분의 320 200-x, 요거의 범위가 몇 이상? 300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로 가보셔야 되는 거죠. 단백질은 100분의 20x 플러스 100분의 10 곱하기 200-x, 얘가 몇 이상? 30 이상 해서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잡아주시면 정답이 이제 100 이상 200 이하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식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밑에 것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연습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만 몇 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 좀 넘어가셔서 스텝 2에서요. 실력 업 하나 볼까요? 207번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별표 쳐놓고 두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얘를 만족시킨 해 중에서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래요. 한 개. 음의 정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맨 첫 번째 여기다 양변에 8을 곱해 봅시다. 그럼 2x-4a, 얘가 4x-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2x는 1-4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값은 나오네요. x값은 2분의 1-4a 이상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밑에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제 2x가 작거나 같다. 뭐보다는 6보다는요. 그러니까 x가 3 이하겠네요. 그러니까 x가 3 이하,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해가 생겼다는 건 일단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소린 거니까 아래와 같이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만족시킨 애가 음의 정수가 한 개래요. 그럼 보나마나 그 음의 정수는 -1일 거예요. 요 사이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는 2분의 1-4a가 -1하고 -2 사이인데요. 누구랑 같아도 되냐면 당연히 -1하고 같아도 괜찮을 거예요. 빵꾸가 막혔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1-4a가 -2 이하, 얘가 -4보다는 크다. 따라서 -1 빼주면 -5, -4a, 얘는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시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부등호 돌아가는 거 아시겠죠? 4분의 3 이상 얘가 4분의 5 미만이다.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접근하냐면 항상 그림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접근해야지 좀 쉽게 푸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다음 밑에 208번 보시면 어느 강당에 긴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 남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의자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물어봅시다. 그럼 전체 학생의 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학생의 수는 한 의자에 5명씩 앉았으니까 5x예요. 그럼 학생이 8명 남으니까 얘가 학생의 수인 거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가 남는데요. 그럼 잘 봐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의자가 4개 남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봐봐. 의자가 하나, 둘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 4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요 마지막에서 5번째 의자에 몇 명이 앉았는지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명이 앉아도 괜찮을 거고 또는요 6명이 앉아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생 수는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5x 플러스 8 학생 수는요 몇 이상입니다. 몇 이상이죠? 6명씩 앉는데 의자를 몇 개 빼는 거예요? 그렇죠. 5개를 빼버리는 겁니다. 요 의자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요 의자까지. 그럼 여기에 한 명 있을 수 있지만 최대 있을 수 있는 거는 6x-5에 몇 명? 그렇지. 여기에 6명이 앉아버리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른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인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x가 37 이하, 이제 32 이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될 수 없는 것은 정답 5번이 될 겁니다. 절대값을 이용한 1차 부등식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학습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원점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 거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얘를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얘가 양수일 때요. 양수면 얘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이 자체로 플러스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음수였다면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얘가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이게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였어요. 값. 맞죠? 그래서 절대값을 실제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구간을 두 개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뭐를 기점으로? 절대값이 0이 될 때 기점으로. 이게 포인트였던 겁니다. 값. 근데 오늘 이 공식을 알게 되면 조금 쉽게 푸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얘 같은 케이스 한번 볼까요?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 이 케이스는 또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은 이 x-1이 양수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x가 몇보다 작다? 3보다 작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필터링. 이 필터링을 꼭 젖혀주셔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가 될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요. x가 1보다 어떤 케이스? 작은 케이스입니다. 그 말은 안에 있는 x-1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보다 작은 거니까 다시 말하면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필터링을 또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만족시켜주는 거 케이스를 더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이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다. 요게 정답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괜찮죠? 근데 이 공식을 쓰면 이제 요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절대값이, 잘 보세요. 절대값이 수보다 작습니다. 다시 절대값이 수보다 작아요. 이럴 때는 절대값을 그냥 풀어주시면서
얘 부호의 반대, 얘 부호의 반대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얘 부호의 반대보다 크다 라고 잡아주셔서 식을 정리하시면 정답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x가 3보다 작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위에 공식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좀 쉬울 것 같아요. 절대값이 수보다 어떻다? 작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 수의 반대보호보다는 큰데 그냥보다는 작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저는 사이값에 낀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사이값에 낀다. 맞죠?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 큰 경우면 이렇게 푸시는 거죠. 저는 큰 작작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는 소리. 예를 들어볼까? A보다는 크다. A보다는 커요. A랑 마이너스 A 중에 누가 더 크지? 얘가 더 크겠죠. 큰 쪽이니까. 큰 거보다는 크고 X가 작은 거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큰 작작.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이 3보다는 크대요. 어떻게 주면 돼? x-1이 3이랑 마이너스 3 중에서 3이 더 크니까 3보다는 크다. 큰. 그 다음 x-1이 마이너스 3 작은 거보다는 작다. 큰 작작 을 해주신 결과값이 x가 4보다는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문제풀이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건 이거네요.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절대값 풀어주면서 사이에 어떻게 하면 된다? 끼면 되겠네. 그럼 2x는 4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x는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은 수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선생님 얘 어떻게 하는데 요 별표 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렇게 하나 1번 그 다음 요렇게 한번 2번 요렇게요. 그럼 1번을 한번 접수해 볼까요? 절대값 x-1이 3보다는 크대요. 큰 건데 절대값이 그럼 뭐지? 큰 작작. 그러면 x-1은 3보다는 크거나 또는 x-1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을 겁니다. 따라서 x는 4보다는 크거나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요. x-1의 절대값이 5보다는 작은 거네요. 그럼 사이값에 끼면 되잖아. x-1은 5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x는 6보다는 작거나 마이너스 4보다는 어떻다? 크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연립해 주셔야 됩니다. 연립.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그렇죠. 그리는 게 제일 좋겠지. 첫 번째, 4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대요. 두 번째, 마이너스 4보다는 큰데요. 6보다는 작대요. 그러니까 해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큰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는 큰데 x가 몇보다는 작다? 6보다 작다.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절대값 푸는 방법입니다.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243번만 좀 보여드리면 얘도 절대값이 수보다 어때? 작은 거네요. 그럼 사이값을 끼면 돼. 3x-a가 2보다는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그럼 3x는 2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a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x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보다는 큰데 3분의 2 플러스 a보다는 작은데 얘가 몇이 되면 4가 된대요. 그럼 끝나는 a가 얼마? a가 그렇죠. 그렇죠. 7이 되겠네. 아니죠. 10이 되겠네. 10. 맞죠? a가 10이 되면 여기다 10 그대로 넣어주면 되니까 얘가 3분의 8이 될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10, b 값은 3분의 8 둘이 더하시면 3분의 38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절대값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큰 작작인지 사이값에 끼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절대값 x 플러스 1이 이번에 크대요. 큰 작작이네. 지금 풀이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푸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맞죠?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얘 큰 작작이니까 한번 나눠보자. 각. 괜찮으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1은요 큽니다. 3x 플러스 5.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지금 범위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봐봐.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 변수가 들어갔거든. 다시 여기 숫자가 아니라 변수가 들어갔어요. 변수. 이럴 때는 무조건 케이스 나눠줘야 됩니다. 보세요 한번.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입니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이 양수라는 케이스예요. 필터링 잘 봐. 필터링. 그러면 이 값을 정리해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큽니다. 3x 플러스 5보다는요.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게 당연히 나오겠네요. 값. 맞죠? 네. 그럼 얘랑 필터링을 해주셔야지. 얘는 어떻게 돼? 이건데 이거래. 다시 식 써봐. 필터링은 마이너스 1 이상인데 맞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값. 말이 됩니까? 얘는 해가 없겠네요. 값. 없습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랑 보죠.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 말은 x 플러스 1이 음수란 소리겠네요. 그러면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는 게 나올 거고 실제로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필터링이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공통인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다? 작다는 값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케이스를요. 그 다음 요 문제 보시면 요게 이제 요 문제만 이해하시면 절대값에 대한 큰 부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절대값이 일단 두 개예요. 그러면 절대값은 항상 0 될 때가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요. 3을 기점으로 쪼개봅시다. 그럼 구간이 몇 개가 나뉠 거냐면 구간이 총 3개로 나뉠 거예요. 이렇게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 구간을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x 플러스 1도 음수고요. 마이너스 100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3 마이너스 x는 몇이 되죠? 양수가 되겠죠. 양수. 마이너스 100 이런 거 넣어보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는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게 됩니다.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넘어가시면 얼마다? 4 이렇게 되니까요. x는 몇 이하다? 마이너스 2 이하다. 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필터링 꼭 하셔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대요. 그럼 필터링이 되면 얘가 해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은데 3보다는 작은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0 이런 거 넣어봐. 0. 그럼 얘는 양수고요. 얘도 뭐예요? 양수입니다. 0 넣으면. 둘 다 어떻게 나와? 그렇지. 그냥 나오게 되는 거네. 이게 중요한 케이스예요. 얘 정리하시면 4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4가 6보다 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얘는 해가 어떤 케이스야? 없다. x가 사라졌다고 해서 값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해가 없다. 이 케이스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x가 3 이상인 케이스요. 그럼 3보다 크면 x 플러스 1은 양수인데요. 3-x는 음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가져오시는 값이 앞에 거는 그냥 나오고 뒤에 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2x가 8이니까 x는 4보다 어떻다? 크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필터링 3 이상인데 4보다는 큰 거니까 공통인 해가 이렇게 나와서 x가 4보다 크다는 게 공통인 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해가 두 개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 값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부정식을 풀라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245번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얘도 절대값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럼 절대값은 항상 몇이 될 때가 기준이다? 마이너스 3, 0이 될 때가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3, 얘가 1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구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둘 다 음수인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나올 때 둘 다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x가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상인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필터링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 그럼 해가 없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3 이상인데 x가 1 미만인 경우요. 그러면 0 같은 걸 대입해 보시면 앞에 거는 음수인 걸 아실 수 있고요. 뒤에 거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0이니까 x는 0 이상이 되는 거죠. 필터링 아까 말씀드렸죠. 얘랑 필터링을 하게 되면 정답은 x가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x가 1 이상인 케이스요. 그럼 전부 다 양수니까 그냥 양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3x가 넘어가시면 4니까 x는 3분의 4 이하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필터링을 해주셔야 되겠죠. x는 몇 이상? 1 이상 3분의 4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연립을 하게 되니까 맞죠? 따라서 정답, 연립을 한 정답은 x가 0 이상이면서 얘가 3분의 4 이하라는 값이 될 겁니다. 연립이 되니까. 따라서 가장 큰 정수는 여기서 1이 될 거고 가장 작은 정수는 여기서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1 빼기 0이니까 정답이 1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 절대값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해서 푸는 연습은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뭐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15만 원 좀 받으리면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해를 갖도록. 그 마찬가지로 또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몇을 기준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점으로 구간을 좀 나누셔야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1번 케이스 한번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둘 다 뭐예요? 둘 다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k 이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x가 넘어가시면 k 플러스 1 이하. x는 3분의 k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값.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케이스 보시면 마이너스 1 이상 x가 1보다 작으면 0 같은 걸 대입해 보시는 거죠. 그럼 둘 다 앞에 건 양수고 뒤에 건 음수니까 앞에 건 양수, 뒤에 건 음수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x가 넘어가시면 얘가 k-3 여기까지 나오게 되실 거고 3번 케이스 x가 1 이상이면 다 양수입니다. 2x 플러스 2 얘가 x-1 얘가 k입니다. 그럼 얘가 3x가 얘가 k-1이니까 맞죠? x는 3분의 k-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필터링 과정, 이 필터링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필터링. 얘랑 얘의 공통인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랑 얘도 공통인 범위가 나와야 되고요. 얘랑도 공통인 범위가 나오셔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공통인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 범위 값을 묻는 거니까 실제로 얘를 그려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깔끔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셨을 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이쪽인데 얘는 이거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공통인 부분 생기려면요.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생긴 건데 1을 기점으로 이렇게 생긴 건데 요 k-3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값이 생겨야 됩니다. 얘랑 공통인 범위값이.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인 범위가 생겨야 돼요. 따라서 보시면 얘가 1이 될 때만 보시면 k가 얼마죠? k가
K가 몇이 되면 될까? 예를 들어서 공통인 범위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얘보단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3분의 K-1이 작거나 같은데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 맞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K가 뭐 4값이 될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요게 요 사이로 들어가려면 K 값이 그렇죠. 2가 돼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3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크거나 같은 건데 작게 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맞죠? 그럼 마이너스 K 값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또 K 값이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K 값이 2 이상이면 이게 다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따라서 K는 최소 2 이상이다. 이 값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셔서 꼭 마스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수업은 205쪽까지고요. 우리가 지금 넘어온 연습 문제가 있어요. 205, 그 다음 아까 넘어오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201페이지 요 연습 문제는 반드시 푸시고요. 채점까지 하셔서 수요를 내주시면 되고 RP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나간 게 104쪽입니다. 104쪽 104쪽까지 마무리 지어주셔서 오늘처럼 수요일날 오후 2시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